자, 개국 8주년 특집 시간입니다. 자, 종목의 맥을 짚다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신성장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하실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 나와 계시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성장주. 네. 사실 신성장주 하면은 생각나는 건 많아요. 저는 IT 쪽, 그리고 자율주행차, 환경, 친환경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 생각나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신성장주라고 하면 이거 네. 너무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약간 어떻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맞아요. 그럴 수 얘기도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아니, 성장주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신자까지 붙이니까 네. 대체 뭐 해봤자 로봇, 뭐 AI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구체화 좀 시켜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단 뭐 이야. 뜬구름 잡는 거죠. 네, 뜬구름 잡는 거고.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뜬구름이지만 나중에 이제 현실성,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주시장에서 좀 골라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신성장주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끼가 있는 주식. 오. 자, 그러면 끼는 뭐냐? 네. 뭐 쌍기역 5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끼, 쌍기역 꿈, 꼴. 네, 그렇죠. 오. 그런 두 개가 또 뭐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뭐 꿈, 끼, 끈, 뭐 꿀도 좋아야 되고 네. 깡도 있어야 되고 네. 꿀도 있어야 깡, 된다. 예, 뭐 이런 맞아요. 거. 근데 저는 뭐 꿈도 중요하고 네. 물론 이제 끼가 있는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급등한다. 네. 이런 주식 격언도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끼는 뭐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인 호재. 잠재적 호재.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 포텐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이 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없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끼라는 거죠. 네. 모멘텀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들은 모멘텀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다. 네. 뭐 이게 자율주행차 관련주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뜨죠. 뜨죠. 네. 뭐 가상현실 초기 나왔을 때 관련주다 하면 뜨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초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네. 그때도 스마트폰 관련주다 그러면 주가가 뭐 보통 한 두세 배, 뭐 많게는 10배 이렇게 네. 가격이 많이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뭐한 그 자율주행차랄지 가상현실이랄지 뭐 플렉서블 OLED를 활용한 네. 뭐 폴더본 폰 이런 게 이제 향후에 그 신성장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뜬구름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자율주행차 뭐 관련주다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무늬만 자율주행차다 뭐 가상현실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절대로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오. 그러니까 테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뭐 저퍼주나 뭐 네. 저 PBR 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부가 안 되는 게 네, 안 되는 개념으로 저 평가 그러니까 저 PBR 저퍼 상태에서 이런 끼가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이 저는 신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네. 해석을 해보자면 진짜 너무 먼 나라, 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현실적이면서도 네. 신성장이 가능한 업종군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방금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 물론 뭐 가상 증강현실 있죠, 자율주행차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네. 저는 제일 가까워 보였던 것이 오히려 폴더블. 네. 그래요? 이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어쨌거나 2020년이고요. 네. AI나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를 얻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생활에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는데 네.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스마트폰 세대 나온다 뭐 내년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저는 근데 예.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내년에 뭐 CES에서 출시를 할 거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오히려 자율주행차가 더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 그 1990년대 후반을 떠올려 보면 그때 네. 이미 스마트워치가 삼성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공개는 되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워치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아직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대인데 뭐 어때요? 뭐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굳이 이렇게 킨 거예요. 제가 이 두 분 뭐 네. 편을 좀 가르면 안 되겠는데 네.
저는 뭐 그러니까 가르셔도 됩니다. 저희 별로 아니, 가르쳐야 돼요. 네. 별로 스펙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순수상 제가 네. 폴더블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 김영롱 앵커의 말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만 네. 그 전에 앞서서 폴더블 폰이 비쌉니까? 휴대하기 편합니까? 아니면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휴대하고 가격이 정답 폴더블. 그렇게 보면 아니, 폴더블 자율주행차는 진짜 어떻게 폴더블. 휴대를 아니, 해요? 폴더블은 CES 예. 같은 데는 이미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저는 돌고 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 정말 이 유리기판 없이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휘어지냐? 네, 네. 그게 상용화되냐? 네. 물론 지금 상용화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쵸, 예. 그런데 아이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도입했어요. 네. 네. 그때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그 휴대폰 사용자가 이른바 옴니아2라는 아, 맞아요. 오랜만에 추억의 듣네요. 옴니아는. 추억의 그때 나왔을 때 아이폰 질 것이다. 필요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완전히 생태계를 바꿔버렸죠. 예. 네. 그리고 난 후에 패배를 했다는 거죠, 삼성에서. 그렇죠. 뼈아픈 패배를 뒤안고 2010년도 중반에, 네. 중반인가 10월 달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갤럭시 S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뛰어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사실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돈 벌었냐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그때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어떤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는가? 네. 뭐 예를 들면 파트론 등등 해서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나중에 뭐 초기 때 뭐 안 움직이다가 1배, 2배, 3배, 10배 뭐 그 이상 간 종목들이 수두룩 하다는 거죠. 네. 그렇듯이 이제 대부분의 스마트폰 시대가 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플렉서블 OLED에 대한 그 삼성이나 뭐 이 애플의 선제적인 투자 네. 네. 여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불에 기름을 넣은 게 네. 갤럭시 S7 리콜 사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갤럭시 S8을 그러니까 8을 빨리 내놔가지고 네.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세대, 그러니까 옴니아에서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 이런 어떤 세대가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시제품이 좀 나오지 않겠냐. 뭔가 혁신이 필요해야 그렇죠. 소비자들이 다시 좀 이렇게 관심을 그렇죠. 갖는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뜬구름은 아니다. 오. 뜬구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이른바 이제 PI 업체들, 그러니까 네. 폴리 이미드 필름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I 업체들이라고 하는 네.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을 덮을 수 있을 만한 필름이 필요한데 그걸 그렇죠. 만드는 업체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업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업체를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기 스마트폰은 이제 커버 이온도에 이제 글라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글라스가 이제 이른바 이제 강화유리라고 그러죠. 네. 그걸 코닝사에서 만들었을 때 고릴라 글라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고릴라 글라스. 네. 근데 이제 2007년도에부터 이제 적용해서 지금 전 세계 뭐 스마트폰 탭 다 합쳐서 한 45억 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엣지형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렉서블로 갑니다. 네. 플렉서블 다음에는 이제 밴더블. 네. 뭐 최근 막 보조도 막 나오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둘둘 말을 수 있는 롤러블. 오. 그러니까 이 플렉서블 OLED를 한 폴더블 폰은 내년 정도에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공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코닝의 어떤 고릴라 글래스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좀 약간 넘어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기 때 이렇게 그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되듯이 이른바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투명 CPI 필름이에요. 네. 네. 그 업체가 이제 코롱 인더나 SKC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네. 코팅 기술도 처리를 하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초기 때 고릴라 글래스의 어떤 성장 속도와 이런 코롱 인더스트리나 SKC의 CPI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네. 2017년도는 작겠죠. 네. 0.1%. 그렇죠. 네. 2018년도에는 한 1%점은 뭐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2020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허황된 어떤 네. 뜬구름은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환희를 다시 한번 그렇죠. 느낄 수도 오. 네.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 각각의 기업 이야기 좀 더 그렇죠. 자세하게 네.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일단 그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제품은 그러니까 시제품 시제품은 생산까지만. 만들어놨습니다. 네. 파일럿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사실 뭐 이 얘기가 좀 깁니다만은 네. 짧은 짧게 시간대에 해주세요. 해야 각각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여기서 길게 하시면 뒷얘기를 못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뭐 다음에 한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폴리 이미드 필름은 내구성, 뭐 내열성, 안정성 다 강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휴대폰 뒤에 열이 나니까 네. 방열 시트로 들어갑니다. 오. 그런데 이거의 단점 뭐냐면 색깔이 투명하지 않아요.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 커버에 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투명. 그러니까 여기서 투명은 C가 네. 컬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오. 없는. 네, 그걸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번에 한 9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18년 1분기 양산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한 2천억 정도 이게 예상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나오죠.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 바로 좀 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항상 네. 저도 이게 뭐 제 독권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뭔데요? 단점은 이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해수의 악재로 보는데 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지금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확인하고 가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뭐 조정이 나오고 악재가 나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코롱 인더스트리 세계적으로 이제 이봐요, 당장은 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긴 있네요.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네. 반영이 좀 됐겠죠. 그 점을 좀 알겠습니다. 감안해야 될 자, 것 같고. 코롱 인더 이제 얘기 들어봤으니까 네. SKC. SKC는 또 어떤 거예요? 예, SKC도 이제 뭐 사실 다 뭐 탐방을 한번 갔다 온 기업들인데 네, 뭐 네, 3명이나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SKC는 이제 여기도 역시 네. 그 CPI 그러니까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을 지금 이제 양산을 할 목적인데 생산 라인은 어디에 쓰냐? 자체적으로 놓냐 아니면 어디를 빌려 쓰느냐? 빌려 네. 쓰는 쪽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SKC 코롱 PI 어떤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네. CPI 필름을 뭐 제조하겠다. 네. 네, 좀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코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의 기술을 아직 확보를 좀 못했다. 어떤 업체에 쓸 것이냐, 그게 국내 업체냐, 일본 업체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물음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SKC 코롱 PI라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뒤에 휴대폰 뒷면에 들어가는 네. 폴리 이미드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아까 세계 누렇게 뜬다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 네. 예. 그러니까 뭐 뒤에 있으니까 뭐 색깔이 누래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죠. 예. 여기도 이제 PI 필름 시장의 세계 1위입니다. 오. 1위 업체예요. 네. 근데 이 기업의 핵심은 영업이익률이 21% 가까이 됩니다. 언제 매년이요? 예. 지난해 그랬고 올해도 그렇죠. 제조기업이 그리고- 21%의 영업이익률을 예. 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뭐 장기적으로 네. 예, 꾸준하게 좀 성장한다. 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네. 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코롱 인더와 같은 깨끗한 필름은 아직 못 만든다 이거죠? 아니 원래 이것은 그러니까 투명 필름은 그러니까 커버 글라스가 있고 중간에 끼는 네. 게 있고 뒤에 이제 네, 네. 그림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림 보게 되면 커버 인듀가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터치 센서 있고 베이스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SKC 코롱 PI는 SKC와 코롱이 합작한 회사인데 네. 그 회사는 그냥 베이스 필름만 만드는 거예요. 네네. 베이스 필름만 만들고 커버 윈도우, 그러니까 지금 코닝이나 아사히 글래스에서 만드는 강화 유리를 대체하는 PI 필름은 노라면 안 되는데 네. 투명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제 핵심이 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C 이제 고객사가 이제 뭐 S사냐 L사냐 뭐 중국이냐 여기에 따라 갈리겠지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비슷한 건 줄 알았더니 다 각자 맡고 그러니까요. 있는 게 네,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코롱 인더, SKC, SK 코롱 PI까지 네.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린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것이 네. 아까 이조 앵커가 그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외쳤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니, 자율주행 자동차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네.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진짜 이제 손앞에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신성장주잖아요. 네. 예, 예. 역시 미국 대선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연관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도 한번 남은 시간 동안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막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참 자율주행차 공부를 하는데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뜬구름이다 이건. 아 물론 이제 뜬구름이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약간 뜬구름이다. 아, 뭐 사실상 실제 국내 시장의 수혜주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배터리 2차 전지 정도? 그런 정도? 것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카메라 그런 모듈.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작은 종목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포뱅크 최근에 뭐 스마트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업체다. 특징이 네. 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이거는 그다음에 뜬구름이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국책 선정한 뭐 국적 선정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꿈을 가진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힐러리 클린턴 뭐 대선 후보가 아니까 힐러리가 될지 뭐 트럼프가 될지는 가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구글이랄지 애플이랄지 뭐 국내 삼성 그다음에 현대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자율주행차를 사업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 5단계 중에 지금 몇 단계에 있냐? 3단계. 2단계도 3단계. 아직 2단계, 3단계. 예. 좋은 차는 3단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초기에 이제 자율주행차니까 뭐 카메라 센서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뭐 그 관련주 움직였고 뭐 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실제로 수혜주가 뭔지는 계속 좀 연구를 해야 된다. 네. 오히려 저는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만도랄지 한원 시스템이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 수혜주고 테마상으로는 뭐 인포뱅크랄지 네. 예, 뭐 한국정보인증 뭐 이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 1, 2, 3, 4단계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흔히 생각하는 1, 2단계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래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 정도의 자율주행을 1, 2단계로 나누고요. 그리고 3, 4단계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를 3, 4단계로 나눕니다. 지금은 약 2단계에서 3단계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그렇죠. 있다는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얘기를 해봤고 이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야기해 볼 텐데 네. 증강현실은 있잖아요. 네. 원래 예전부터 기술은 다 마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네. 하긴 그렇죠. 했었어요.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서비스 이용했었고. 좀 잠잠했다가 네. 갑자기 포켓몬고가 그러니까요. 나와서 예, 뭐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뜬구름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도 뜬구름으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주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일단 뭐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가상현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뭔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관련주가 팍 뜨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죠. 네.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끼라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뭐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네.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가상현실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BAT,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네. 그리고 이제 뭐 샤오미, 하웨이, 뭐 다른 업체에서 가상현실 밸류 체인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가상현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분명히 좀 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게임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계속. 네. 일단 가장 가까우니까. 뭐 이른바 뭐 성인용 게임도 하면 뭐 더 대박 날 것이다. 막 그런 얘기도 막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부분을 키우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지금은 중국 관련주다. 그러면 뭐 화장품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또 새로운 중국 관련주로 부각되게 되면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시장에는 또 화랑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성장 산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장님, 근데 저는 지금 화면에도 뭐 한빛소프트나 레드로버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VR이든 AR이든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게 진짜 실체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테마로 묶을 만한 여력의 기업 수가 있냐.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포켓몬고 네. 한창 막 테마성으로 열풍을 불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게임 업체를 좀 많이 좀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좀 들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이게 이 시장에 내놨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놨는데 네. 성공할 수 있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업체들이 물론 뭐 한빛소프트나 이런 드래곤 뭐 이런 거 뭐죠? 드래곤플라이 같은 네. 기업들 계속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뭐 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아직 뭐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뭐 가시적 효과 안 나오는 거고. 네. 뭐 기타 뭐 기업들 많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나도 VR이에요. VR 관련주예요. 네. 그런 종목을 사게 되면 100번 당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껍데기에서. 지금같이 이제 사실 소외됐을 때 지금 뭐 누가 뭐 VR, 뭐 AR 이런 관련주 안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라 있을까요? 떨어지실까요? 지금은 떨어져 있겠죠. 떨어져 있습니다. 네. 또 부각이 네. 된다는 거죠. 그런 시점 때 비중을 적정하게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하면 된다는 거죠. 자, 좀 마지막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시간이 있어요, 우리? 자, 가상현실의 혹은 증강현실의 게임을 한빛소프트가 제작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제품을 내놨을 때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그건 큰 모르죠.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냥 아직 게임을 못 낸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폭풍 마경하고 네. 그 가상현실 게임 전략적으로 좀 제휴를 좀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중국 업체와 제휴를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네. 한빛소프트도 있고 드래곤플라이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선보였을 때, 그러니까 선보였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제로 거기서 매출이 나와주면 주가는 그 대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선보였다, 이게 테스트 나왔다. 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그 시점에서는 1차적인 어떤 상승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종목의 맥을 짚다 신성장주 편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광현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폴더블. 처음에 그 폴더블 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분은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